자, 이번엔 정렬 기능, 온라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은 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윈도우에 온라인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트랜스폼, 패스파인더 요 패널들을 같이 이렇게 좀 써주면 편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같이 묶어두면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온라인을 사용하겠다, 뭐 패스파인더 사용하겠다, 트랜스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온라인 패널을 이용을 해서 해볼 겁니다. 그럼 온라인은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과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얘네는 그렇게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 온라인을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있던 애들이 없죠. 그래서 이거 show 옵션 해주면 마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align object하고 그리고 distribute spacing 이 두 가지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용법을 보면 이 온라인을 사용을 할 때는 정렬 기준이 중요한데 온라인 to 돼 있는 거 보면 온라인 to selection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to key object가 있고 또 온라인 to artboar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lign to selection이에요. 자, align to selection일 때와 또 align to key object일 때가 있는데 key object는 지금은 선택이 안 되죠. 근데 도형을 이렇게 다 같이 선택하고 나면 그때는 뭐 key object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점이 중요한데 먼저 align to selection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lign to selection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얘네들은 줄을 맞추는 애들이 align to object 그리고 align to spacing은 간격을 맞추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 딱 봐도 어때요? 왼쪽에 줄을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왼쪽으로 줄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줄이 맞춰집니다. 자, 얘네들을 왼쪽으로 줄을 맞추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왼쪽으로 줄을 맞추는 것보다는 위아래 이런 애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위쪽을 맞춰라. 그럼 이제 위에가 이렇게 맞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 이제 가운데를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가운데가 맞춰질 것이고 요거는 수평으로 가운데를 맞춰라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가운데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맞춰라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쪽 그리고 요걸 오른쪽으로 맞춰라 그러면 오른쪽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법칙이 하나 있는데 정렬을 할때 누가 기준이 될 것이냐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lign to Selection에서는 딱히 기준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거는 키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lign to Selection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왼쪽으로 정리를 할 때는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정렬을 할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얘는 안 움직이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줄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얘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 애들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위쪽으로 정렬하게 되면은 얘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 애들이 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얘네들이 평균 위치를 향해서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셋 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운데 정렬을 하게 되면 평균적인 위치로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럼 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얘가 10만큼 움직이고 얘가 10만큼 움직이고 해서 이렇게 평균적인 요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둘 다 움직여서 평균적인 위치에서 맞춰지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align to selection을 했을 때의 정렬 방식이 됩니다. 또 분배,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도 간격을 맞추는 애들인데 자, 이때도 기준을 정하지 않게 되면은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요 틈이죠. 그죠? 요 세로 틈을 맞춰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움직이지 않고 요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값으로 움직여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는 요 틈이니까 요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요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주게 됩니다. 양쪽 끝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도 다시 이렇게 맞춰보면 어때요? 평균적인 간격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Align to Key Object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Align to Key Object는요, 선택을 해야지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align to key object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진하게 되었죠. 테두리가. 이렇게 되면 이건 기준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align to selection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얘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키 오브젝트로 바뀌게 됐죠. 요거 기준을 푸는 방법은 한 번 더 클릭해 주게 되면 이제는 기준이 해제가 되고 다시 align to selection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 자, 얘가 기준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부터 정렬을 할 때는 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든 뭐 아래쪽으로 정렬을 하든 위쪽으로 정렬을 하든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얘를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정렬해도 이쪽으로 그냥 맞춰지게 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애들이 맞춰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간격을 정할 때는 자, 아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 자, 이때 이거 살짝 버그가 났어요. 왜 버그가 났냐 그러면 이게 2020에서 한 번씩 이렇게 버그가 나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기준이 정해져 있었죠. 그럼 이때는 align to key object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을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align to selection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key object 상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버그가 난 거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이렇게 align to selection으로 다시 바꿔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align to selection일 때는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 애들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 평균적으로 움직이면서 맞춰졌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 입력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 숫자 입력창이 비활성화돼서 이게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 입력창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0mm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틈을 0mm로 맞춰라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붙게 되는 거죠. 다시 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를 뭐 한 5mm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5mm 해주게 되면 각각 5mm씩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니네들은 5mm씩 요 틈을 벌려라 이렇게 되면은 5mm씩 간격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를 0 하고 나서 요 틈을 붙여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기준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했을 때와 안 정했을 때 차이가 상당히 크죠. 특히 요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평균적인, 그러니까 양쪽 끝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간격을 맞췄다라고 한다라면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 기준으로부터 요 숫자 입력을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해서 몇 미리 정도 떨어질 것이냐 혹은 뭐 딱 붙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lign to selection과 align to key object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lign to key object가 있고 align to selection이 있듯이 여기는 또 align to artboard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rtboard 기준 정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혼자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러면은 여기 artboard의 가운데로 들어와지죠. 또 세로로도 정렬해라. 그러면 이렇게 artboard의 세로로 가운데 들어와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러면 artboard의 아래쪽,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artboard의 오른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제가 도형을 할 때 얘네들은 면색은 있는데 선색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색을 이번에는 이렇게 스왑 시켜서 바꿔가지고 면색은 없고 선색은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도형은 면색이 없기 때문에 테두리를 잡고 이렇게 뭐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요 선은 두께를 가지죠. 스트로크라고 하는 요 두께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 두께는 1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 두께는 한 5포인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더 두껍게 해볼까요? 한 15포인트 정도로 아주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 두께를 1포인트, 5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 두께를 올렸을 때 이 선 두께는 일종의 허상이에요. 가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잡을 때 말이에요. 이런 곳을 잡아가지고는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도 사실은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 엣지, 요 부분을 잡아줘야지만 이게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잡히는 것이지, 요렇게 요런 끝부분을 잡아가지고는 선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본질은 결국 뭐다? 요 엣지가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줄을 맞출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줄을 맞춰요. 그러면은 이걸 좀 흐트러뜨려 볼까요?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아래쪽 줄을 맞춰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라인에서 검정색이 조금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라인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요 선 두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맞출 때도 얘네들 균등하게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균등한 간격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균등한 간격을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 떨어뜨려 볼까? 일단 줄 맞추고 간격을 맞춰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달라 보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선 두께가 가늘기 때문에 이 엣지의 본질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간격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는 간격이 좁아 보이지만 결국 본질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라인을 할 때 줄을 맞춘다라든지 또는 간격을 맞춘다라든지 할 때는 요 선 두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엣지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엣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선 두께를 좀 기준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한다라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얼라인 패널에서 요거를 우리는 패널 메뉴라고 부르거든요. 요 패널 메뉴에 들어오게 되면 Use Preview Boun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이는 대로 좀 맞춰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체크를 딱 해주게 되면, 자, 지금 어때요? 이렇게 체크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본질에 요 엣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 라인의 외곽선 여기에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맞추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요 선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죠. 위쪽을 맞춰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을 균등하게 맞춰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어떻게 해줍니까? 이제는 요 간격을 보이는 대로 똑같이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요 use preview bounds를 체크를 껐을 때, 요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엣지죠, 그죠? 요 본질에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요거를 이번에 체크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냥 보이는 요 형태에 보이는 그 외곽선에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체크가 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방금 배웠었던 이런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피아노 건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피아노 건반은 면색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 값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색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이렇게 디폴트를 눌러주면서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대충 적당히 흰 건반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건반을 이동하면서 Alt 눌러주면 복사가 되겠죠. 물론 Shift를 눌러주면 이렇게 줄을 맞춰라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얼라인 기능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줄을 맞추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 복사하겠어요. 이렇게 복사한 것을 반복해서, 방금 이렇게 복사해서 이동한 만큼 반복해라 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죠. Transform Again의 단축키는 Ctrl D입니다. 그래서 Ctr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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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혹은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Ctrl D 해가지고 몇 개를 한 개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을 좀 줄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을 정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게 될 겁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러면 뭐 평균 위치인 한 이 정도에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기준을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얘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줄 맞춰보자 그러면은 어때요? 이때는 아무거나 눌러도 무조건 여기에 맞춰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자, 이 도형에 줄을 맞춰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간격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0mm 해놓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 틈을 붙여라 이렇게 해주면은 다 같이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흰 건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흰 건반을 조금 더 만들고 싶으면 그냥 뭐 또 이렇게 복사해서 몇 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얘를 기준으로 줄 맞춰 주고 간격을 다시 맞춰 줘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다시 맞춰 줄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검정색 건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건반을 적당히 이 정도 해볼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면색을 채워 넣기 위해서 선도 검정색, 면도 검정색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검정색 건반이 이쯤에 들어가면 되겠죠. 조금 큰가요? 좀 크네요. 그럼 적당히 또 뭐 이렇게 줄여줍시다. 이 정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정확한 정렬을 위해서는 요 도형을 그룹을 지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볼 거냐 그러면은 양쪽 끝을 기준으로 맞춰 놓게 되면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요렇게 양쪽 끝에 있는 도형 컨트롤 G 해서 요 흰 건반 두 개를 그룹으로 정하고요. 또 이것들도 그룹 이렇게 해서 요 끝에 있는 두 개만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검정색 건반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하고 상단으로 정렬해라.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놨어요. 또 이것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기준 정할 때는 같이 선택하고 한 번 더 기준이 될 녀석을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얘가 기준이었었죠. 이렇게 해서 기준을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고 상단으로 정렬해라. 그러면 이렇게 양쪽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들어간 애가 이제 몇 개 있으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수를 세알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지금 제 기준으로는 13개입니다. 그러면 13개의 도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당히 진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한 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컨트롤 D를 12번만 더 해주면 돼. 헷갈리네요. 아까 13개 했나 12개 했나 13개네. 그럼 12번만 더 해주면 되죠. 이걸 컨트롤 D 이렇게 누를 때마다 아까 그 각도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검정색 건반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정리를 하는데 이 흰색 건반이 같이 끼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흰색 건반은 선택해서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하고 흰색 건반만 빼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검정색 건반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흰색 건반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이게 좀 정리가 이렇게 돼 있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었더라면 검정색 건반을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그럼 흰색 건반까지 같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흰색 건반만을 한번 살짝 다시 선택해주면 이제는 흰색 건반은 선택해서 빠지고 검정색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것만 좀 교묘하게 이렇게 선택하기 힘들어졌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봅시다. 전체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요렇게 해서 흰색 건반 한번 선택해주고 요렇게 해서 또 흰색 건반 선택해주고 요렇게 해서 또 흰색 건반 선택해주면 어쨌든 흰색 건반은 다 뺐습니다. 이래 되면 흰색 건반은 선택된 게 없어요. Shift를 누르고 다시 한번 선택해 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렬을 시켜볼까요? 얘가 기준이 돼 있네요. 바꿔볼까요? 이렇게 뭐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기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고 자, 일단 위쪽으로 맞추자. 그런 거 어때요? 위로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Align to Selection이 돼야 돼요. 그럼 기준을 이렇게 해제해주면 원래는 이게 Align to Selection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 뭔가 안 되죠. 그 이유가 아까 말했던 버그입니다. 지금 기준을 분명히 풀었지만 여전히 여기에는 열쇠 모양이 보이죠. 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다시 바꿔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거는 Align to Selection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평균값으로 배분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쭉 배분이 됐습니다. 만약에 일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요 개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개가 더 읽거나 아니면 한 개가 모자라면 배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align to selection 해가지고 배분해라 그랬을 때 안 맞죠, 그죠? 안 맞는 거는 개수가 안 맞기 때문인 거예요. 개수가 맞으니까 딱딱 제자리를 찾아가죠. 자, 이렇게 해주고 세 번째 거 지우고 네 번째 거 지우고 또 세 번째 거 지우고 네 번째 거 지우고 만약에 이게 좀 기분 나쁘면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만 맞춰줘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align to selection 그리고 align to key object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에 건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요 건반을 정확한 수치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 값으로 해서 드래그 하게 되면 뭐 적당히 만들어지게 되겠지만 클릭해서 요 숫자 입력 창에다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어요. 요거를 한 16 정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로폭은 한 16 하고요. 세로폭은 한 70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율이 이상하면 뭐 조금 다시 수정해 줄 수 있겠죠. 그걸 수정해 줄 때는 여기에 있는 요 컨트롤 바, 옵션 바라고도 부르는 요 컨트롤 바에서 요 크기를 수정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너무 기네 그러면은 요거를 뭐 65 정도 하겠다 뭐 이런 정도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 트랜스폼 패널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현재 가로폭이 얼마입니까? 16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높이가 65네요. 뭐 지금 65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어떻게 요 폭이 16이니까 16만큼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move 기능을 쓸 수가 있죠. move를 따닥 무브 할 때는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가로 호리존탈을 얼마였죠? 아까 16이었었죠. 그 다음 세로는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세로는 0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지 한번 프리뷰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OK 하게 되면 이 애는 없어지고 여기로 이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카피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확하게 자기 폭인 16만큼 이동하면서 복사가 됐습니다. 요거 반복할 수 있죠.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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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원하는 만큼 눌러주면은 이렇게 쭉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번엔 검정색 건반을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 건반을 또 좀 정확한 사이즈로 만들어 볼까요? 물론 이 검정색 건반은 굳이 뭐 정확하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자, 그런데 좀 정확하게 만들고 싶네요. 그러면 이 검정색 건반의 크기는 트랜스폼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어중간하게 떨어지는 게 조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를 50으로 수정을 하고요. 또 얘는 10으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색 건반이 요 가운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만 그룹 정해주고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제 기준 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클릭이죠. 그리고 얼라인으로 가운데 정렬해주고 상단 정렬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거 한 개만 맞춰주면 됩니다. 좀 전에 요걸 만들 때는 양쪽 끝을 기준으로 해놓고 균등 배분을 사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여기에 있으니까 요 폭을 알지 않습니까? 요 폭이 얼마였어요? 요게 1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16만큼만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이동 얼마? 16 카피 해주면 정확하게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컨트롤 D 눌러주면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 지우고 네 번째 거 지우고 또 세 번째 거 지우고 네 번째 거 지우고 이렇게 해주면 건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